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 우교과서 2. 자, 2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적절한 설명 방법 사용하여 글쓰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단원인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설명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재 5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은 어떤 현상이나 원리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글은 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합니다. 설명 방법이 뭐예요? 정의. 설명하는 글의 뜻을 밝혔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설명서나 음식 조리법도 일종의 설명하는 글에 해당한다. 설명하는 글은 먼저 설명할 대상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이게 처음 부분이죠. 이게 처음 부분에서 할 일입니다. 설명할 대상의 원리나 현상,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이게 바로 중간 부분이 되겠죠.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거나 설명한 대상에 대한 평가나 전망 등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전개한다. 이거는 이제 끝부분이 되겠죠.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설명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고, 설명 대상 정하기. 이게 바로 설명하는 글쓰기 순서입니다. 1. 설명 대상 정하기. 자, 그 다음에 설명 대상은 글쓴이의 수준이나 독자의 수준에 맞고 주제의 범위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설명 대상 정할 때 유의할 점이죠. 설명 대상이 정해졌으면 알맞은 자료로 수집하여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이게 바로 설명하는 글 쓰는 순서 2번 뭐 하는 겁니까? 자료 수집 및 내용 선정하기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글의 구조와 설명 방법을 결정하고, 보시죠? 글의 구조와 설명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설명하는 글을 씁니다. 개요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글을 쓰는 거죠. 그런 다음 다시 읽고 고쳐 쓴다. 자, 순서를 이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선정했죠? 글의 구조와 설명 방법을 결정한다. 이게 순서 3번이죠. 뭐하기? 글의 구조와 설명 방법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순서 4번 개요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뭐합니까? 설명하는 글을 쓰고, 다시 읽고 고쳐쓰기. 이거는 이제 6번 고쳐쓰기.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글 쓰는 순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논리 정연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상이나 개념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흔히 사용되는 설명 방법으로는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열거, 인과, 과정, 인용 등이 있다. 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설명 방법. 설명문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의는 무엇입니까? A는 B다 라고 하면서 어떠한 대상이나 사물의 뜻을 밝히는 겁니다. 정의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정리해 두십시오. 정의는 뜻을 밝히는 것이고, 예시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고, 비교는 공통점을, 두 대상 간의 공통점, 두 대상, 두 개 이상의 대상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교고, 대조는 두 개 이상의 대상에 대한 차이점, 분류와 분석 같이 묶어두시면 좋겠죠. 비교하고 대조를 묶으셔서, 비교는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분류는 나누는 거예요. 분류하고 분석은 나누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을 갖고 나누는 것이고요. 분석은
잘게 쪼개어 나누는 거예요. 시계가 분침, 초침, 시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분석이고요. 성별을 기준으로 우리 반 학생을 나누면 남학생이 몇 명, 여학생이 몇 명, 이렇게 성별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분류입니다. 열거는 나열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학생, 김비상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착하다. 왜냐하면 쓰레기도 잘 줍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며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김비상 학생이 착한 것을 나열했죠. 이런 것을 열거라고 합니다. 열거는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이 설명 방법,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나열이에요. 이게 바로 열거예요. 열거의 설명 방법이에요. 인과는 뭐겠어요? 원인과 결과죠. 과정은 뭡니까? 어떤 절차나 순서. 라면 끓이는 방법 생각하면 됩니다.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 혹은 자료를 빌려오는 것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중학교 내내 비문학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40단 넘어가셨어요. 다음은 떡볶이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다. 주어진 자료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떡볶이의 어떤 면을 설명하는지 알아보죠. 어떤 방법. 설명 방법을 묻는 거예요. 방금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열거, 인과, 과정, 인용, 이 중에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떡볶이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써보자 라고 하면서 글을 끝나고 이제 자료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을 검색했습니다. 떡볶이를 검색했더니 가래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여러가지 채소를 넣고 양념하여 볶은 음식. 여기서 쓰인 설명 방법은 바로 뭡니까? A는 B다. 뭐뭐란 뭐뭐다. 떡볶이는 가래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여러가지 채소를 넣고 양념을 해 볶은 음식이다.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됐고 떡볶이의 뜻을 밝히고 있죠. 57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자료 2번으로 넘어갑니다. 뭡니까? 신문기사죠. 신문기사는 어떤 매체죠? 인쇄 매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떡볶이 맛뿐 아니라 영양도 훌륭하다. 비상대 식품영양학과 한비상 교수는 우리 전통 음식인 떡볶이는 맛뿐 아니라 영양면에서도 우수한 식품이라고 강조했다. 한비상 교수.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온 것이니까 이것은 인용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떡볶이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재료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소를 담고 있다. 먼저 주 재료가 되는 볼까요? 떡볶이의 떡은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부재료로 들어가는 고기나 어묵, 계란은 단백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 양배추나 당근, 버섯 등의 채소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다. 또한 고추장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은 체지방을 줄여 비만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떡볶이의 영양 성분을 뭐하고 있어요? 잘게 쪼개어 나눴죠. 분석하고 있죠. 떡볶이에는 떡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기, 어묵, 계란이 들어가고 양배추, 당근, 버섯이 들어가며 고추장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각각 어떠한 영양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어떠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분석한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양소로 이루어진 떡볶이는 훌륭한 영양식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떡볶이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지금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잡지기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어떤 매체죠? 인쇄 매체다. 인용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아까 신문기사는. 이건 어떻게 사용하나?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나 볼까요? 우리의 전통 양념을 사용한 떡볶이에는 고추장 양념 떡볶이, 간장 양념 떡볶이 등이 있고 고추장, 간장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예시죠. 예를 들었잖아요. 떡볶이 예를. 외국에서 들어온 양념을 첨가한 떡볶이에는 우리 전통 양념은 뭐다? 우리 전통 양념을 사용한 건 고추장, 간장 등이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양념을 첨가한 것은 뭐가 있어요? 짜장, 카레, 크림소스, 토마토 미트 소스, 굴소스 떡볶이 등이 있다.
이것도 예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전통 양념이냐 외국에서 들어온 양념이냐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보면 일정한 기준이 있죠. 분류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류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 것이냐 외국 것이냐라는 기준이 있죠. 각 양념에 고기, 해산물, 채소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떡볶이를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떡볶이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잡지기사 2, 두 번째 잡지기사 역시도 인쇄 매체가 되겠습니다. 문헌상에 처음 떡볶이가 등장한 것은 조선 말기인 1800년대에 쓰인 시의전서라는 조리서이다. 하지만 떡볶이는 이보다 일찍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왕들이 먹던 궁중떡볶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궁중떡볶이는 빨간 떡볶이가 아니라 흰 떡볶이였다. 매운 고추장을 쓰지 않고 간장으로 간을 맞췄다. 궁중음식연구원 김비상 씨는 매운맛은 사람이 쉽게 흥분하게 만드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김비상 씨의 말을 또 뭐 했어요? 인용한 거죠. 나란 일을 돌보는 임금님의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수라상에선 가급적 매운맛을 피하는 게 원칙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궁중떡볶이는 떡과 함께 쇠고기, 나물 등을 간장으로 하여 양념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궁중음식연구원의 말을 빌려온 거죠.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인용을 사용하면요. 이 간장떡볶이가 고추장떡볶이로 변신한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고추장으로 양념한 밀가루 떡볶이를 길거리에서 팔면서부터이다 라고 하면서 떡볶이의 기원과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8쪽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이네요. 요리가 된 떡볶이. 이것도 인쇄매체죠. 책이니까. 자, 떡볶이 양념은 들어가는 재료의 비율에 따라 각기 다른 맛을 낸다. 다양한 양념을 살펴보고 맛의 황금 비율을 찾아보자. 고추장은 떡볶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양념으로 떡볶이의 매콤한 맛을 내는 1등 공신이다. 고춧가루는 고추장에서, 저 보세요. 고추장 이야기했죠? 고춧가루는 고추장이 매운맛에 칼칼함을 더해준 양념이다. 떡볶이의 색깔을 붉고 선명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가드랑어 육수는 떡볶이 요리의 깊은 맛을 더해준다. 가다랑어 육수 한두 숟가락으로 떡볶이의 감칠맛을 낼 수 있다. 굴소스는 주로 중국 요리에 쓰이는 양념인데 이것 하나만으로 떡볶이의 중국 음식 같은 풍미를 돋을 수 있다. 케첩은 맵지 않은 떡볶이를 만들 때 이용한다. 고추장과 섞으면 매운맛을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맛을 낸다. 피자 소스는 토마토를 졸여서 만든 소스이고 크림 소스는 생크림, 우유, 버터를 이용해 만든 소스이다. 둘 다 주로 퓨전 떡볶이 요리를 만들 때 사용한다. 참기름은 떡볶이의 마지막에 풍미를 더해주는 양념이다. 떡볶이의 고소함을 완성해주는 완성도를 높여준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예요? 떡볶이 양념에 대해서 뭐 했어요? 열거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떡볶이 양념에는 고추장, 고춧가루, 가다랑어 육수, 굴소스, 케첩, 피자소스, 크림소스, 참기름이라는 예를 들었고요. 그것들을 뭐 했어요? 나열했죠. 그러니까 열거다라는 것을 떡볶이 다양한 양념이 있습니다. 블로그, 이것은 무슨 매체입니까? 인터넷 매체죠. 고추장 떡볶이 재료 떡볶이 떡 150g, 고추장 100g, 어묵 40g, 양파 30g, 식용유 5g, 메추리알 5개, 대파 20g. 이거 뭐예요? 지금 떡볶이의 재료를 쭉 모여서 나열했죠. 열거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열거의 설명 방법을 사용할 때 특징이 뭐냐면 쉼표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쉼표가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나열할 때는 쉼표를 많이 쓰니까요. 조리 방법. 떡볶이 떡은 끓는 물에 한번 데쳐둔다. 양파는 0.5cm로 채썰기를 해두고 어묵은 약 1cm 두께로 어슷썰기를 해둔다. 대파는 2cm 길이로 어슷썰기 해두고 메추리알은 삶아서 껍질을 깐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넣고 볶다가 고추장 떡볶이 떡 어묵을 넣고 볶는다. 약불에 볶다가 대파와 메추리알을 넣고 살짝 더 볶은 뒤 그릇에 함께 담아 깨를 뿌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일의 순서와 절차를 밝히고 있죠? 이건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은 서사와 다릅니다. 서사는 시간적 순서를 그냥 할 뿐이지만 조리 방법 이런 것처럼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절차나 순서를 이야기하는 건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는
중에 서사가 빠졌는데요. 서사는 그냥 시간의 흐름. 7시엔 뭐 했고 8시엔 뭐 했고 9시엔 뭐 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서사입니다. 서사하고 과정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짜장 떡볶이 재료 조랭이떡 200g, 짜장소스 90g, 올리브유 2숟가락, 양파, 당근, 애호박, 피망 각 20g, 돼지고기 목살 100g, 전분 5g, 소금 약간, 후추 약간, 깨 약간, 참기름 약간이라 그러면서 이것도 뭐예요? 열거였죠. 마찬가지로 이 조리 방법은 뭐가 되는 겁니까? 과정의 설명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조랭이 떡은 찬물에 담가 놓는다. 돼지고기는 1cm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썰어 소금, 후추로 간을 한 뒤 전분을 묻혀 놓는다. 양파, 당근, 애호박, 피망도 돼지고기와 같은 크기로 썰어 놓는다. 올리브유에 돼지고기를 볶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당근, 애호박, 피망, 양파 순으로 넣고 같이 볶는다. 야채가 잘 볶아졌으면 짜장 소스를 넣고 떡볶이 떡을 넣는다. 소스의 농도가 약간 짙어지면 참기름을 넣고 한 번 더 볶아 그릇에 담아 깨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리 방법에 대해서 과정의 설명 방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이 적절한 설명 방법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설명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5쪽으로 넘어가시죠. 자, 설명하는 글, 설명문이죠.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글이다. 자, 설명하는 글의 구성 단계, 처음, 중간, 끝, 각 단계별에 해야 될 일, 설명 대상 속에 설명할 대상의 원리나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앞에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고, 설명 대상에 대한 평가나 전망 등을 덧붙이는 게 바로 설명문의 구성 단계며, 설명문의 글을 쓰는 과정, 대상 정하고, 자료 수집과 내용 선정, 글의 구조와 설명 방법 정하고, 개요 작성, 설명하는 글 쓰고, 고쳐 쓰기, 설명 대상 정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것, 글쓴이의 수준이나 독자의 수준에 맞아야 하고 주제의 범위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자, 5번 자료 수집과 내용 선정하기. 다양한 매체에서 관련 자료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 중 설명하는 글에 쓸 정보를 선별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구성 단계 그리고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 기억해주세요. 구성 단계별 특징 기억해주세요. 글의 구조와 설명 방법 정하기 단계에서 할 일은 글의 구조 정하기에서는 중심 내용들 간의 관계를 검토하여 글의 구조를 정하고, 설명 방법 정하기에서는 대상이나 개념에 맞는 설명 방법을 정한다. 자, 개요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구조를 고려해서 중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설명하는 글쓰기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은 대상이나 개념에 맞는 설명 방법을 선택하고 적절하고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고쳐 쓰기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빠진 내용이 있느냐,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가, 설명 대상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미흡한 부분을 고쳐 쓴다. 떡볶이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과 설명 방법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정의, 신문기사에서는 분석과 인용, 잡지 1에서는 분류, 2에서는 인용, 그리고 책에서는 열거와 예시, 블로그에서 인터넷 매체인 블로그에서는 열거와 과정.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고, 정의가 무엇인지, 분류 분석이 무엇인지, 비교 대조가 무엇인지, 인용, 열거, 예시, 과정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두셔야 할 겁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오마이노트 정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문제풀이, 관련 문제풀이까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